뭐야? 거짓말. 저기 영정에 놓여 있는 사진 나잖아. 여성은 충격에 빠져서 접시를 떨어뜨려 시끄럽게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슬픔에 빠져 있는 추모식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다운은 그 무거움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음식 트레이를 정리했어요. 오늘은 정은구로 회장달의 15주기 추모제였지. 유리사가 꾸민 다운에게 이런 자리에 셰프 보조로 참여하는 것은 큰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묘하게 불안했어요. 다운 씨, 저쪽 테이블 정리 좀 부탁해. 메인 셰프의 목소리에 다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의 슬픔이 가득한 공간을 조심스럽게 걸으며 그녀는 테이블로 향했어요.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 사이로 걸어가던 순간 그녀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었. 영정 사진 다운의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사진 속 소녀의 눈동자가 그녀를 응시하는 듯 했습니다. 익숙한 미소, 익숙한 표정,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 그것은 분명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다운의 중얼거림과 함께 손에서 잔반이 미끄러졌어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유리잔이 깨졌고 공간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다운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조문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압도적인 것은 영정 사진 속 소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디서 본 적 있는 눈빛, 그것도 거울에서 매일 마주치는 자신의 눈빛과 똑같았어요. 죄송합니다. 다운은 그 피 깨진 유리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집히지 않았어요. 동료가 다가와 도와주려 했지만 다운의 시선은 여전히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죠. 괜찮아요. 동료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운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어떻게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가 정은구로 회장 부인의 영정 사진 옆에 있을 수 있는 걸까? 더구나 그 아이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다운은 깨진 유리 조각을 정리하며 몰래 주변을 둘러봤어요. 조문객들은 다시 자신네의 대화로 돌아갔지만 몇몇은 여전히 그녀를 희극거렸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 장소에 오기로 되어 있었던 것처럼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저 사진 다운은 용기를 내어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진 속 아이는 누구죠? 아, 저 아이요? 네. 동료는 사진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정 회장님의 딸이라고 들었습니다. 15년 전쯤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안타깝게도 다운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 15년 전이면 자신이 8살 때였습니다. 하지만 다운은 그 나이 때의 기억이 선명하지 않았어요. 왜 이 아이의 모습이 자신과 이렇게 닮아 있는 걸? 저기 다운이 더 물어보려던 순간 메인 셰프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다운은 마지막으로 사진을 흘기보고는 주방고 향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계속해서 그녀를 따라오는 듯했죠. 정세훈 회장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추모식장 한편에 서 있던 다운을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불안정했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죠. 지연아, 정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다운의 앞에서 서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요. 정말 너구나. 다운은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 회장의 눈빛에 담긴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그녀를 압도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다운입니다. 정지연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음성거리기 시작했죠. 회장님이 또 착각하시는 것 같. 나를 잃고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가 봐요. 수근거림이 다운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정 회장은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는 다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다운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 당황스러움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태원이 다가와 아버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이분은 지연이가 아니에요. 정태원은 불편한 표정으로 다운에게 사과의 눈빛을 보냈죠. 죄송합니다. 아버지께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네요. 하지만 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태원아, 이 아이는 분명 내 여동생이야. 지연이가 살아있어 내 눈을 믿을 수 없겠니? 정태원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의 표정에서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님을 알 수 있었죠. 아버지 지연이는 15년 전에 사고로 떠났잖아요. 기억하시죠? 우리 모두 견디기 힘들었지만 다온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 회장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그것이 다온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제가 좀 실례가 되었네요. 다온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만 돌아가 볼게.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정 회장이 다시 말했어. 내 왼쪽 손목에 작은 점이 있지. 다온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왼쪽 손목에는 분명 작은 점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가 알고 있는 걸까? 그리고 허벅지의 작은 흉터도 8살 때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서 생긴 거야. 정 회장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죠. 다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도 맞았어요. 다온은 자신의 허벅지에 있는 흉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건 분명했죠. 어떻게 다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태원이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이분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계십니다. 정 회장은 아들의 말에 잠시 침묵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다온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내 말이 믿기지 않겠지만 넌 내 딸이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경호원들이 다가와 정 회장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어요. 정태원은 다시 한번 다온에게 사과의 눈빛을 보냈죠.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께서. 동생을 잃은 후로 가끔 다온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어요. 왜 정 회장의 말이 이상하게 와닿는 걸까? 왜 그의 눈빛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걸까? 서재의 고풍스러운 책장 사이에서 정세훈 회장은 오래된 앨범을 펼쳐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먼지가 일어서요. 앨범 속에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 가득했죠. 웃는 모습, 울먹이는 모습, 생일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 모든 사진 속에서 소녀는 생긴 넘쳤습니다. 지연이 정 회장은 사진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어요. 그의 눈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죠. 문이 열리고 정태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 또 그러고 계세요? 정 회장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오늘 본 그 아이가 지연이야. 확신해. 태원은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그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아버지, 이전에도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지연이와 닮은 사람을 볼 때마다 그런 착각을 하시고 냈습니다. 이번엔 달라. 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 아이의 눈빛 표정 지연이 그대로야. 게다가 그 특징들 내가 어떻게 모를 수 있겠니? 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동생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15년 전 계곡 사고로 떠났어요. 우리 모두 힘들었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 회장은 앨범을 덮고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작은 보석함을 꺼냈죠. 이걸 봐. 그가 보석함을 열자 반쪽짜리 펜던트가 나타났습니다. 하트 모양이었지만 절반만 남아 있었어요. 지연이가 항상 목에 걸고 다니던 것. 사고 당시에도 하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어.
태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도 그 펜던트를 기억하고 있었죠. 아버지 내일 그 아이의 집을 찾아갈 거야. 정 회장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깃들었어요. 태원은 놀라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수 없어요. 왜 못하지? 나는 그 아이가 지연이라는 걸 정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남의 생활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자신의 삶이 있어요. 가족도 있고 태원은 설득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고집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정 회장은 앨범을 다시 펼쳤어요. 봐, 이 사진 속 지연이와 오늘 본 그 아이가 얼마나 닮았는지. 이건 우연이 아니야. 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닮았다고 해서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버지 하지만 정 회장은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내일 그 아이를 만나러 갈 거야. 내가 함께 가주면 좋겠구나. 태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 그가 할 수 있는 건 동행하며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지켜보는 것 뿐이었죠. 알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태원은 자객에 동의했어요. 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죠. 고맙다. 태원아. 태원이 서재를 나간 후 정 회장은 다시 앨범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달의 웃는 얼굴이 그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15년간 가슴속에 품어온 그리움과 슬픔이 오늘 만난 그 아이로 인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지연아, 이번엔 놓치지 않을게. 정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부드럽게 쓸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죠. 이다은의 작은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요리 실험을 하던 중이었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 문으로 향하며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누구일지 궁금해했죠. 누구세요? 다운이 문을 열자 놀라움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세훈 회장과 정태원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다간 씨. 정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운은 당황한 표정으로 문간에 서 있었어요. 어제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네, 들어오세요. 그녀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작고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요리책들과 화분들로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앉으세요. 차라도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태원이 먼저 대답했어. 그는 아버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정 소장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사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다운과 그녀의 부모님 사진이었어요. 저분들이 당신의 부모님이신가요? 차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상철과 박미영이에요. 제 부모님이십니다. 정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그의 표정은 복잡했죠. 이다은 씨 실례가 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다운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제 어린 시절이요? 네. 정수영은 주머니에서 작은 보석함을 꺼냈어요. 이것을 본 적이 있나요? 다운은 그가 꺼낸 반쪽 꽃 펜던트를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묘한 느낌이 들었죠.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정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다은 씨 혹시 8살 이전의 기억이 있나요? 다운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8살 이전 그녀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희미한 장면들만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시절부터는 꽤 선명한데 그 이전은 단편적인 기억만 있습니다. 그때의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운의 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이상철은 정 회장을 보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박미영은 재빨리 다운 온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불안함이 역력했어요. 다운아, 무슨 일이 닿았니?
다운은 혼란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추모식에서 만났던 정은구로 회장님이세요.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이상철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정 회장을 바라봤어요. 무슨 용건이십니까? 정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강렬했죠. 이 다운 씨가 제 딸이라고 생각합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이상철의 얼굴이 굳었고 박미영은 다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이상철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다운이는 우리 친딸입니다. 증거가 있나요? 태원이 개입했습니다. 그는 상황이 격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이상철은 분노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우리 딸에게 혼란을 주지 마세요. 우리는 다운이를 23년 동안 키워왔습니다. 정 회장은 펜던트를 들어보였어요. 제 딸 지연이는 이 펜던트의 나머지 반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계곡 사고로 실종되었죠. 그게 우리 다운이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상철이 소리쳤습니다. 정 회장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DNA 검사를 제안합니다. 이상철과 박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다운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상철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나가주십시오. 정세훈 회장과 정태원이 떠난 후 집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이다운은 소파에 앉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부모님을 바라봤어요. 갑작스러운 방문과 정 회장의 충격적인 주장이 그녀의 마음에 의문을 심어놓았죠.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다운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왜 정 회장님이 저를 자신의 딸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상철은 거실을 서성이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 사람은 딸을 잃고 정신이 온전치 않은 거야. 넌 우리 딸이고 항상 그래왔어. 박미영은 다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다운아, 그 사람 말에 신경 쓰지 마. 우리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니. 다운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 하필 저인가요? 정말 우연일까요? 물론 우연이지. 이상철이 단호하게 대답했어. 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익숙해. 하지만 우리 가족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 권리는 없어. 다온은 부모님의 말에 안심하려 했지만 정 회장의 눈빛에서 느껴진 확신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펜던트 왜 그렇게 친숙하게 느껴졌을까요? 저는 좀 쉴게요. 다온은 일어나자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눈을 있었던 일로 너무 피곤해졌어요. 방에 들어온 다온은 침대에 털썩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의 사건을 정리해 보려 했어요. 정 회장이 자신을 딸이라고 부른 순간 다온의 가슴 한편에서 이상한 감정이 울렸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말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말도 안 돼. 다온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녀와 부모님의 웃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 하지만 갑자기 의문이 들었죠. 다온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이 있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왔어요. 중학교 입학식, 초등학교 졸업식, 소품 사진. 페이지를 넘길 수수 다온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8살 이전의 사진이 전혀 없었어요. 이상하네. 다온은 더 많은 앨범을 찾아보았지만 동일한 결과였죠. 마치 그녀의 인생이 8살부터 시작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혼란스러움에 서로 잡힌 다온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물건들 사이에서 그녀의 눈에 작은 보석함이 들어왔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은 상자였어요. 호기심의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하트 모양의 반쪽 펜던트가 들어있었죠. 다운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정 회장이 보여준 펜던트의 다른 반쪽처럼 보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다운은 펜던트를 손에 쥐고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에 파편이 스쳐 지나갔어요. 물소리 비명 그리고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다운은 펜던트를 다시 상자에 넣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한편으로는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을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의문이 있었죠. 다운아, 괜찮니? 박미영이 문을 노치했습니다. 다운은 급히 보석함을 서랍에 넣었어요. 네, 괜찮아요. 조금 쉬고 있었어요. 저녁 먹으러 나올. 박미영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운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많은 답을 원했지.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질문을 해야 했어요. 이튿날 아침 이다운은 정은구를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스스로 진실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어제 발견한 펜던트는 그녀의 가방 속에 있었. 다운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세훈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다운이 리세션스크에서 말했어요. 접수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약속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만 제 이름은 이다운이에요. 회장님께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실 겁니다. 다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 접수원은 잠시 전화 통화를 한 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곧바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가서 다운은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이것이 옳은 결정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20층에 도착하자 정태원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다운 씨, 예상치 못한 방문이네요.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다운이 말했습니다. 태원은 잠시 그녀를 관찰하듯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넓은 회장실로 들어선자 정세훈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다운을 보자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왔구나, 보여드릴 것이 있어서. 왔구나, 보여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다운은 가방에서 펜던트를 꺼냈죠.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정 회장이 눈이 커졌어요. 그는 서랍에서 자신의 펜던트를 꺼내 다운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찾아니? 제 서랍에 있었어요. 전 이걸 본 기억이 없는데. 다운의 목소리가 작아졌죠. 정 회장은 두 펜던트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어. 하나의 하트가 되었죠. 이건 다운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8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거야. 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와 나 각자 반쪽씩 갖기로 했지. 아빠가 어디에 있던 항상 함께 있는 거야. 라고 말했었지. 다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희미한 기억에 파편이 스쳐 지나갔어요. 생일 케이크, 웃음소리, 그리고 펜던트를 목에 걸어주는 따뜻한 손길.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다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 회장은 소파에 앉아 그녀에게도 안기를 권했어요. 15년 전 우리 가족은 여름 휴가로 계곡에 갔었어. 갑자기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고 계곡물이 불어났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드려졌어요.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에 너는 물에 휩쓸렸고 우리는 너를 찾을 수 없었어. 다운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정 회장의 이야기를 들으며 희미한 기억들이 조금씩 떠올랐어요. 모든 수색에도 불구하고 너를 찾지 못했어.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어. 정 회장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내 어머니는 너를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해의 실험실을 말았어. 그녀는 내가 살아있다고 믿었지. 하지만 나는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 다운은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 어머니는 너를 찾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사고 후 3년 동안 전국을 다니며 너를 찾았. 하지만 결국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병으로 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포기하지 않았어. 탐정을 고용하고 경찰과 함께 수색 작업을 계속했지. 하지만 5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 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어 결국 법적으로 너의 사망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내 마음 속에서는 항상 내가 살아있다고 믿었지. 그리고 어제 추모식에서 15년 만에 너를 다시 만난 거야. 다은은 손에 준 펜던트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이상철 씨와 박미영 씨의 딸이 됐을까요? 그건 나도 알고 싶어. 정 회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내가 내 딸이라는 것. 다은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안정감을 느꼈어요. 어떻게 확신하실 수 있죠? DNA 검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 정 회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야 모든 의문이 풀릴 거야. 다운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 자신의 정체성,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죠. 좋아요. 다운이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죠. 정 회장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고마웠지, 다운. 다운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지만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두 개의 펜던트가 하나로 합쳐진 모습을 바라봤어요. 마치 오랫동안 흩어져던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죠. 며칠 후 하늘에서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운은 우산도 없이 천천히 거리를 걸었어요. DNA 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죠.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빗방울처럼 그녀를 적셨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커지며 다운의 귀가를 채웠어요. 빗방울이 그녀의 얼굴과 머리카락을 적셨지만 다운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차가운 감각이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 같았어요. 계곡, 물, 비, 다운은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빗소리와 함께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죠. 높은 나무들, 무슨 소리, 갑자기 어두워진 하늘, 커다란 물소리,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지연아. 다운은 걸음을 멈추고 머리를 붙잡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것은 환상일까요? 아니면 기억일까요?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이 기억의 파편들이 낯설지 않았죠. 빗줄기가 더 거세졌습니다. 다운은 무심코 횡단보도를 향해 걸어갔어요. 신호등은 빨간 불이었지만 그녀는 눈앞에 펼쳐지는 기억의 소용돌이에 정신이 팔려 있었죠. 아빠, 엄마, 다운의 입에서 나지막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안아주는 느낌, 따뜻한 손길, 사랑이 담긴 눈빛, 그리고 물살에 휩쓸리는 공. 다운은 의식하지 못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신호등은 여전히 빨간 불이었고 차들이 생생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봐요. 위험해요.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지만 다운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갑자기 큰 차 소리와 함께 밝은 헤드라이트가 그녀를 비쳤습니다. 다운은 그제서야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죠. 다운아. 누군가 그녀를 향해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운은 고개를 돌렸어요.
정세훈 회장이 비를 맞으며 그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죠. 모든 것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 회장이 다은을 향해 달려오고 차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 다운의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죠. 정 회장은 마지막 힘을 다해 다운을 밀쳤습니다. 다운은 도로 옆으로 넘어졌고 대신 정 회장이 차에 치였어요. 아빠. 다운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다운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 아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정 회장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비가 내리는 도로에 정 회장이 쓰러져 있었어요. 다운은 정신없이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아빠. 다운의 머릿속에서 댐이 무너지듯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공원에서 놀던 기억,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 가족 여행, 그리고 그날의 사고까지. 지연아. 정 회장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밝았어요. 내가 기억하는구나. 다운. 아니.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요. 맞다. 모든 게 기억나요. 사이사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지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흐릿하게 돌아온 기억들을 하나씩 붙잡고 있었어요. 병원 복도는 적막혔습니다. 이다운. 아니. 정지연은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빗물에 젖은 그녀의 옷은 아직 다 마르지 않았지만 그것보다 더 강렬한 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돌아온 기억들이었죠. 다운 씨.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태원이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는 의자에 앉으며 그녀에게 커피를 건넸죠. 많이 놀랐죠. 회장님은 어떻게 되실까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다고 해요. 몇 시간 후 면역실로 옮길 수 있을 거래요. 태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셨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제가 기억이 났어요. 모든 것이 기억나요? 태원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네. 계곡에서의 사고, 물에 휩쓸렸던 순간, 그리고 깨어났을 때는. 지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그때 병원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철과 박미영이 급히 달려오고 있었어요. 지연을 발견하자 두 사람의 표정은 안도와 불안이 섞여 있었죠. 다운아, 괜찮니? 박미영이 달려와 지연을 껴안았습니다. 지연은 그들을 바라봤어요. 15년간 자신을 키워주니. 하지만 이제 그녀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저 기억이 났어요. 이상철과 박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달아본 후 깊은 한숨을 내셨죠. DNA 검사 결과도 방금 나왔습니다. 태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는 봉투를 꺼내 지연에게 건넸습니다. 다운 씨. 아니, 지연 씨는 정세훈 회장님의 친딸입니다.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이상철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 박미영도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리 이기심으로 회장님의 소중한 딸을, 그리고 우리 다운이의 진짜 삶을 빼앗았어.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상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15년 전 우리는 딸 지은이를 병으로 잃었어. 지은이는 6살이었지. 그 상실감은 견딜 수 없었어. 박미영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때 계곡 근처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아이가 있었어. 바로 내가 그 아이였지. 기억을 잃은 상태였고, 우리는 너를 우리 딸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 이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아무도 너를 찾지 않았고, 우리는 그저
지연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녀의 삶이, 그녀의 정체성이 거짓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오며 미소를 지었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회복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안도의 한숨이 다 함께 나왔습니다. 태원은 지연의 어깨를 가볍게 집었어요. 아버지를 뵈러 가볼까요? 회복실에서 정세우는 희미하게 웃으며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내 딸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정 회장은 천천히 시선을 돌려 병실 문 앞에 서 있는 이상철과 박미영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잠시 굳었지만 곧 부드러워졌어요. 15년 동안 내 딸을 키워주셨군요. 정생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온화했습니다. 이상철은 고개를 숙였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자식을 잃어봐서 그 마음을 안다네. 당신들이 15년간 내 딸을 사랑으로 키워주셨으니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두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그녀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평화로움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두 분 모두의 딸이에요. 지연이 마침내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진실 위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태원은 미소를 지으며 누이를 바라봤습니다. 환영의 지연아 집으로 돌아온 것을 말이야. 정 회장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연아 내 꿈은 여전히 요리사가 되는 것이. 지연은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정 회장은 웃었어요. 추모식장에서 내가 시프 보조로 일하는 걸 박자니.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항상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었어. 지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들 기억들이 아프게 다가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도 느껴졌어요. 아버지 모두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요.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진실과 함께 시작하는 기회를요. 빗소리가 멈추고 창밖으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밝은 빛을 병실을 채웠어요.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 그리고 진정한 자신을 찾은 여정의 시작이었죠.